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어떠세요, 몸이 좀? 올 겨울에 특히 이제 조금 더 감기들이 극성인 것 같아요. 네. 독감 주사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걸렸다 나왔다 계속 목이 조금 잠기고 그런 것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또 2월호 촬영이니까 또 화이팅 네, 해주시면 화이팅 좋을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2월은 저희가 이제 설날이 있죠. 네. 설날이 있으니까 또 가족끼리 많이 만나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 이때 또 선물을 또 많이 주고받는 시기이잖아요. 네. 저희가 2월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니까 설날도 있고 또 졸업 신학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발렌타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시기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또 요때는 또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 한 해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또 다지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촬영할 주제는 선물이라는 테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오시는 그 설날 맞이해서 원장님께서 혹시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께 혹시 말씀 안 하시고 준비하신 선물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 뭐 가족분들이나 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뭐 설 때나 추석 때나 이렇게 뭐 시기 따라서 뭐 필요한 선물 같은 것들 뭐 네. 예를 들면 한우라든지 네. 이런 것들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기는 하고요. 네. 이제 요번에 선물 환자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면 조금 계획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개하지 않으시는 네. 거네요. 또 멋진 선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최근에 원장님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촬영하려고 여러 가지 어떤 주제로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 블로그 보니까 또 때마침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장님이 주신 선물도 있고 또 직원분들한테 주신 네. 것들도 많고 환자분들한테 또 받으신 선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때의 기억을 한번 좀 되살리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어요, 원장님. 첫 번째는 구정 선물로 직원분들을 위해 준비한 뷰티템 선물 꾸러기고요. 사진 한번 보내드릴게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숫자도 써 있고 사다리 타기로 선물을 뽑았다고 하는데 그때 기억 한번 얘기 좀 저희 해주세요.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선물을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니까 젊은 네. 여성분들이니까 이제 화장이나 예쁜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이런저런 화장품들을 준비를 했고 이거를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누가 어느 거를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로 주게 되면 또 내부적으로 또 조금 속상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쵸. 공평한 사다리로 사다리로요? 네 그렇게 해서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아주 좋죠. 아주 좋죠. 네. 혹시 상품군은 브랜드는 어디부터 어느 정도로 좀 준비하셨었나요? 그때 뭐 샤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샤넬이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정도에서 구매를 해서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과 그렇게 어쨌든 감정 공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환자들하고도 친해야 되겠지만 저희 직원들하고도 친해지려고 노력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저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이 사람들이 또 환자들하고의 관계도 맞아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고 많이 웃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원래 성격 자체가 되게 살가운 성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원장님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마음 뭐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셨을 때 그 감정이 더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노력하는 모습은 아마 직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직원분들이 원장님한테 선물을 한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기억나시나요? 사진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직원들 세미나를 한 번씩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직업 연수라고 하면 또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수를 세미나 같은 것들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거를 보내줬다고 이 친구들이 고맙다고 육포하고 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험생 환자분들을 위한
고디바 초콜릿 선물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 원장님이 주신 건가요? 사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요거 네. 고디바라기보다는 우체국 택배 상자가 보일 건데요. 아, 그러네요. 네, 조그만하게 고디바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학생들이 꽤 많았던 시기들도 있고 지금도 조금 여럿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고3 시험 칠 때 또 선물 하나씩 해주기도 하고 해서 이때 이것도 한 2년 정도, 몇 년 정도 된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선물, 초콜릿 선물 같은 것들 한번 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험생분들만 또 따로 이렇게 또 챙겨주시기도 하신 거네요. 네, 이것 우리 실장님이 또 다 들고 가셔가지고 우체국에서 택배로 또 하나하나 또 택배로 보내주셔가지고 한다면서요? 네.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장님도 선물도 하시고 선물도 받기도 하시는 것처럼 직원분들하고 잘 유대 관계를 맺고 계신데 직원분들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잘 관계를 맺고 가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시면 그때 원장님 좀 어떠세요? 기분이? 섭섭하죠. 이제 섭섭하죠. 저랑 손발 잘 맞춰졌는데 퇴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다시 또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 또 저한테 맞춰주게 하겠지만 그 직원만 하게 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 직원하고 또 애정을 나눴는데 또 시간이 돼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좀 많이 섭섭하죠. 그래도 퇴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연락 한 번씩 하면서 뭐 안부 문자라도 하고 하게 되니까 뭐 어쩔 수 미안이 없죠. 조금, 네. 그렇죠.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당연하다 또 싶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좀 있으실 네. 것 같긴 합니다. 네. 반대로 이제 저희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원장님이 환자분들께 또 감사의 표시로 받으신 것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중에 저희가 첫 번째 하나 뽑아봤는데요. 교정을 시작하면서 치과 툰을 그리기 시작한 작가님의 전시회 그림과 엽서를 선물 받으신 게 있다고 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이 그림을 그리셔서 이거 가지고 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상까지 받으셨어요? 치과 툰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저도 그 자체를 다 보지는 못해서 네. 정확하게는 저도 못 봤는데 이제 치과에서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치과 치료 받으셨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아. 그 내용을 또 만들기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거기서 또 영감을 얻으신 거네요. 네. 그럼 원장님하고도 되게 대화를 많이 하셨겠는데요? 네, 저랑도 뭐 오실 때마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실장님하고도 또 직원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이런저런 영감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소재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고 그걸로 또 수상까지 하셨던 분이네요. 감회가 더 새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뭐 설날과 그러니까 설날은 아니지만 추석에 받은 여러 가지 반찬 선물이 있으셔서 네. 직접 손수 반찬을 해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환자분들이 직접 선물을 그러니까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신 거죠? 네, 이게 추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치료도 받으시고 이제 친하신 목사님네가 계시는데 예. 거기 이제 제가 추석 때 집에 고향에 못 내려간다는 거 아시고 집에서 이제 또 해먹기는 또 귀찮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드시라고 나눠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거는 정말 웬만한 그 관계가 아니거든요. 찐 가족이죠. 그렇죠. 진짜 가족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명절 음식을 나누는 거 쉽지 않은 건데요. 네. 그렇죠? 평소에도 그럼 그분들과 같이 공유도 많이 하시고 교류도 많이 하시나 보네요. 네, 이게 꼭 치과에서 만나신 분들은 아니기는 하고요. 네. 이제 다른 일로도 한 번씩 뵙는 분들이라서 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받으면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원장님 블로그에서 또 그렇군요. 취향을 파악해서 주신 육포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장님의 취향이 육포. 좋아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네, 육포 선물 세트네요. 네, 이게 어떤 분이 주셨냐면 이제 저희 기공 소장님께서 네. 주셨던 선물인데요. 아. 이제 저희 교정 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기공물들이 있습니다. 유지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기능성 장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제작해 주시는 기공 소장님이신데 네. 이제 소장님 처음 시작하시면서 저랑 계속 연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치과도 그렇지만 또 저희를 또 특별하게 또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저한테 한 번씩 선물을 해주시는데 이제 블로그를 한 번은 보셨나 봐요. 제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생각이 드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또 누구한테 육포를 받았던 게 있었던가 해서 올렸던 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네. 그걸 보시고는 아 원장님 육포 괜찮게 생각을 하시나 해서 선물을 주셨고요. 엄청 맛있게 잘 섬세하시네요.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오히려 원장님의 취향까지도 생각해서 선물 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감사의 마음이 네, 크겠. 그렇죠.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주셨던 선물이니까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육포를 좋아하시는. 네. 자, 다음은 이제 원장님 블로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처음 시작하시면 뭐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저희가 혹시 원장님이 제공해 주시는 선물 같은 그런 구강관리용품 같은 것들이 또 있으시나요? 저희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장치물을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양치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네. 잘 하셔야지 되고 제대로 하셔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설명 같은 것들도 해드리지만 이제 구강관리용품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이라든지 뭐 치간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담겨 있는 구강용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과정에서 계속 사용해야 될 것들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치아 교정은 저희가 한 번 시작하면 뭐 2년여 동안 빠르면 뭐 1년만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하는 치료잖아요. 이렇게 교정을 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뭐 추가로 앞으로 좀 더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앞으로 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선물은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이제 그거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는 게 제일 큰 선물이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기본적인 선물이 되겠죠. 네. 당연한 선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제 체리스마일 치과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는 또 환자들하고 또 조금 더 교감 나누고 때때로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 같은 것들 한 번씩 이벤트 같이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좋은 유대관계로 오래 정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원장님께서 자필로 축하 카드를 준비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 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시간 났을 때 끝나시고 나면 보통은 이제 전후 사진 같은 것들 비교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오셨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셨다라는 것들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선물 같은 것들 한번 계획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정은 오랫동안 하니까 그런 관계도 정말 잘 맺어야 될 것 같고 네. 또 잘 맺고 계신 것도 같고요, 원장님. 네. 치과 의사를 시작하신 지 이제 자격을 가지신 지 몇 년이 되셨어요? 이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어요. 네, 2001년도에 국가고시에 패스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정말 저 원장님들 제가 만나다 보면은 정말 진료 시간에는 막 채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정신없이 진료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서 지금 20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선물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장님이 원장님 자신을 또 되게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고. 그럼 원장님한테 혹시 나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혹시 있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했다, 잘했다, 뭐 칭찬의 이런 의미에서요. 칭찬의 의미로 뭐 저한테 선물이 요즘 사실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여행을 조금 못 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그렇기도 하고요. 언제 조금 더 기회가 되면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 한번 좀 길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원장님보다도 이런 가족 전체를 또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 혼자 뭘 받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행 가신다라고 하면 어디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으세요? 의외로 또 여행을 많이 안 가보셨나 보네요. 네, 여행은 많이 다니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뭐 예전에 영국 갔었던 기억도 좋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럼 최근에 여행을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갔다 온 게 코로나 직전에 싱가포르 한번 다녀왔던 진짜 게 거의 3, 4년 전. 네, 국내 뭐 잠깐 다녀오는 그런 것들 말고는 뭐 해외 여행으로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여행 한번 가보실 때가 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행 갔다 오시면 또 블로그에 포스트 하실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또 생생하게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원장님. 그리고 근황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치과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장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치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2월에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또 초콜릿을 많이 드시는 계절이죠. 또 시기이죠. 초콜릿은 또 치아 착색과 충치 주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한 얘기 전에 원장님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제가 표정이 찐 표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초콜릿이 있으면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나이 들면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뇨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또 초콜릿을 많이 드셔야죠. 네, 발렌타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뭐 지금 꼭 사모님이 아니시더라도 조금 뭐 예전에 젊었을 때 발렌타인데이 때 약간 추억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너무 그거는 너무 의식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초콜릿이 치아 착색과 충치의 주범이 되는데 어떠세요? 초콜릿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먹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맛있으니까요. 네. 뭐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초콜릿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치아에 착색도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많이 남게 되죠. 네. 치아에는 이렇게 씹는 면에 금들이 있으니까요. 네. 홈들이 있으니까 그런 홈 사이사이에 이렇게 아무래도 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치를 잘 해주시기만 하면 초콜릿은 마음껏 드시고 양치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초콜릿 드시고 나가지고 바로 양치하시는 거는 또 조금 힘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초콜릿 먹고 뭐 몇 시간 정도 안 닦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들을 늘 매일 먹고 매일 양치를 안 하게 된다면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드시고 잠깐 정도 식사 사이에 보통은 먹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한다거나 하시더라도 네. 뭐 잠깐 정도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충치가 있으셨다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치과에 다니셔서 충치가 없게 있는 뭐 진행할 만한 충치들은 미리 다 치료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뭐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치 신경 쓰신다면 전혀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궁금한 게요. 초콜릿보다 젤리가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둘 다 단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젤리가 더 안 좋은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젤리나 캐러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 좋은데요. 네. 그게 끈적끈적한 성분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치에 더 잘 달라붙어 있고요. 네. 양치를 하더라도 잘 벗겨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썩게 만드니까요. 특히 아이들에서는 이제 젤리 요즘에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고요. 이제 캐러멜 같은 것들이 특히 더 문제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게 잘 닦이지 않기 네. 때문에 더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먹이더라도 잘 닦으면 네, 뭐가 됐건 양치만 잘 하면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기가 힘든 것들이 있죠. 맞아요. 네. 다음 이슈는 탕후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뭐 탕후루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요즘 좀 수그러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디 뭐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다 탕후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한 번 딱 먹어봤는데
너무 딱딱하고 이게 치아가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어떠세요? 이런 탕후루 같은 음식이 치아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탕후루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뭐 매체상으로도 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설탕이 이렇게 발려 있는 그런 사탕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커다란 이렇게 사탕인데 여름에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더 이제 치아에 오래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겨울 시즌에는 이게 처음에는 끈적끈적하고 그렇지만 얘가 급속도로 굳을 것 같거든요. 네. 밖에서 사 먹을 때는. 그러면 아무래도 딱딱한 사탕이 되니까 그러면 얼음이나 사탕 같은 것들 깨먹기 시작을 하면 치아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치아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치아 충치를 치료를 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충치가 있는 부분이나 이럴 때 치아가 깨지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것도 문제지만 네. 딱딱해서 치아에 뭐 여러 가지 파절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죠? 네. 치료했던 부위가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더 안 좋겠네요. 좋은 간식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달고 끈적이고 딱딱하고, 딱딱하고. 끈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도 또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사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당장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사줄 수밖에 없는 게 또 탕후루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애들도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유튜버들이 막 탕후루 먹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음식인데. 네, 요즘은 유튜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적당히 사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정을 할 때는 어때요? 완전히 그런 음식. 교정을 하면 훨씬 더 안 좋죠. 훨씬 더 안 좋아요. 네, 장치물들이 있으니까요. 그 근처에 끈적이는 것들이 있으면 양치하기가 몇 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네. 장치 때문에. 그리고 장치물이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딱딱한 거 먹다가 잘못 이렇게 아작하면서 네. 장치물이 떨어지면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치아가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불량식품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량식품일 수도 있는데 원장님 어렸을 때요? 초등학생 때 생각나는 불량식품 뭐 있으세요? 맨날 초등학교 앞에 가서 네, 그렇죠. 그때는 뭐 이렇게 동전 하나 넣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여기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조그만 깐돌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네. 그렇죠. 그리고 설탕 뽑기 이런 것도 많이 드셨나요? 앞에 이렇게 가판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그런 걸로 오시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런 네. 뽑기도 실제로 네. 해보셨죠, 네, 그렇죠? 그런 거나 뭐 황금잉어 황금잉어. 설탕으로 만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좋지 않은 그쵸. 네, 이만한 치아에 그쵸.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정말 다 설탕이죠. 네. 그게 더 안 좋을까요? 탕후루가 더 안 좋을까요?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기가 애매하네요. 네, 저도 다 먹고 컸으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는 또 진료 Q&A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진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교정과다 보니까 교정과 관련된 질문들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피시 장치, 자가결찰 장치잖아요. 클리피시 장치는 어떤 장점 때문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어요. 이게 클리피시 장치가 이제 초반에는 치료 기간 자체를 많이 단축을 시켜준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치아에 힘을 조금 적게 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치아가 움직일 때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가결찰 장치의 클립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와이어를 잡아주게 되는데요. 클립피시는 그 클립 자체가 이렇게 조금 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넣는 와이어보다도 힘을 조금 줄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움직일 때 조금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뭐 강하게 힘을 준다고 해서 치아가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히려 손상이 더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원장님? 네, 너무 강한 힘으로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뼈에도 좋지 않고 뼈는 점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녹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치아는 뿌리가 녹는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뭐 심하면 치아가 생활력을 잃어서 신경이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을 오랫동안 주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됩니다. 빨리 한다고 좋은 건 네. 아니네요. 특히 교정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얼굴 비대칭 때문에 교정을 하고 싶은데 인비절 라인으로도 가능한지 여쭤보셨어요. 이게 비대칭이 어떤 이유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은 비대칭이 이제 골격적인 성향, 좌우가 길이 자체가 다를 때 비대칭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벗어날 때가 있고요. 이게 심하면 양악 수술 같은 그런 수술로 뼈 자체를 맞춰줘야지 됩니다. 뭐 수술 교정을 할 때 인비절 라인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뭐 맞춰줄 때는 뭐 인비절 라인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정만 가지고 이제 비대칭을 고쳐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도 필요한 계산을 잘 하게 되고 진단을 잘 하고 셋업을 잘 하게 된다면 인비절 라인으로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증상에 따라서 네, 가능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다음 질문은 치아 교정 검사하는 날부터 바로 교정을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이게 진단 자체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굉장히 간단한 경우들, 뭐 돌출입 해결을 위해서 발치 교정을 하는 케이스라든지 뭐 특별한 것들이 없는 케이스 같으면 뭐 당일날도 당연히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바로 검사하고 바로 장치를 부착하는 것까지 바로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하루에도 뭐 금방 다 같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아 교정할 때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어떤 치아를 뽑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보통은 송곳니 다음에 이제 작은 어금니들을 뽑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작은 어금니들이 이제 악당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좌우로 또 아래 위로의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위아래로 해서 총 4개 정도 보통 뽑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이 작은 어금니는 하는 일 자체는 큰 어금니에 비해서는 조금 적기 때문에 하나 정도 없더라도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모양 자체도 2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보일 때 뭔가 다른 느낌을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금니를 보통 뽑게 됩니다. 네, 뭐 기능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네. 없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증상에 따라 앞쪽 치아나 송곳니를 뽑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앞니, 대문니 가장 중간에 있는 치아, 그 옆에 있는 치아, 그 다음에 있는 송곳니가 3개가 다 다르게 생겨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양이 다 다른 이 3가지 치아가 다 있는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네. 뭐 매복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한 치아를 꺼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러면 그 치아를 희생을 시키고 다른 치아들을 배열을 하는 게 오히려 잇몸 건강이나 아니면 교정의 속도라든지 기간 같은 것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필요한 치아를 조금 전략적으로 발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결과가 더 중요한 거네요. 네. 했을 때 치아 건강이 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 예를 거네요. 들어서 송곳니 같은 경우가 뿌리도 길고 가이드를 해주는 치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치아를 웬만하면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매복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꺼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치아를 빼고 이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치아들이 너무 많은 이동을 했다가 다시 맞춰지게 된다고 하면 주변에서 오히려 잇몸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송곳니를 희생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도 충분히 잘 납득을 시켜야죠. 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돌출입도 부분 교정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부분 교정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앞쪽에만 장치물을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돌출입 같은 경우는 앞니가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 줘야지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니 쪽에만 장치물을 붙여서 배열은 될 수는 있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어금니 쪽에 잡아주는 장치물들이 필요하고 또 조금 심한 경우에는 발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교정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일반 환자분들이 앞니가 저처럼 앞니가 살짝 틀어져 있으면 그냥 앞니만 요거 살짝 요것만 교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앞니 교정을 하러 오신 분들이 딱 앞니 교정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거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얽혀 있는 다른 치아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얘가 해결이 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 계획은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 안을 다 보고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겉으로 네.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턱관절 때문인지 교합도 치아 중심도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치아 교정을 하면 턱관절에 더 무리가 갈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턱 관절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뭐 치아 배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치아 배열은 엉망인데도 턱 관절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턱 관절하고 치아 배열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둘이 연관이 되기도 하고 치과 교정 때문에 나빠지기도 하고 치과 교정 때문에 좋아지기도 하는 케이스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모두 다 뭐 괜찮아진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배열을 해주고 교정을 해줬을 때 조금 더 개선시킬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교정과 함께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원장님들 많이 얘기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분류가 갈려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교정을 하면 턱관절이 안 좋아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오히려 좋아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잘 씹지 못하니까 교정하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할 거니까 양갈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질문은 덧니 교정을 할 때요. 악궁을 넓히는 장치와 함께 입 천장에 스크류를 심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악궁을 넓히는 장치를 뭐 어렸을 때는 그냥 치아를 기반으로 해서 넓혀주게 되는데요. 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넓혀지지가 않습니다. 뼈가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네. 어린 친구들은 이제 상악골 확장 장치라는 것들이 뼈를 넓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아를 잡고 벌리더라도 뼈가 벌어지는데요. 성인에 있어서는 치아를 잡고 벌려주게 되면 치아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잡고 움직여 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것들이 상악의 입천정 쪽에 이제 상악골 확장 장치인데요. 그것들은 나사로 뼈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뼈 자체를 이렇게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크류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검색할 수 있게 그 장치명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악골 확장 장치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네,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씹는 것도 있고 스크류 씹는 것도 있고 안 씹는 방식도 있는 거죠. 안 씹는 방식은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안 심고도 이렇게 되는 네. 거군요. 확장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질문은요. 교정 후 위아래 치아가 강하게 맞닿아서 아프고 흔들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교정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약간 정도 그 강한 정도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은 이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제대로 된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원래는 닳아 있지 않던 치아가 배열이 되고 나면 먼저 닿는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하고 맞게 조금 다듬어 준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가지고 다시 맞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같으면 약간 다듬어서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교합 조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도 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재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합 조정으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교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본인이 느껴지는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했거나 안 한 경우에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보기에 괜찮으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씹는 것들이라든지 본인이 불편한 부분은 반드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들이 환자분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의사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의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치과에서. 그거는 사실은 치과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만큼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오른쪽 앞니를 다쳐서 신경 치료를 하셨대요. 근데 이런 경우 치아 교정을 할 때 유착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셨어요. 보통 유착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치아 저희들이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하고 힘을 줘 보기도 해서 이 치아가 유착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유착이 되었다면 이 치아는 교정이 안 돼요. 임플란트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뿌리 부분에 티타늄으로 매식체를 식립을 하고 그게 뼈랑 유착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착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랑 같다고 보면 되고요. 임플란트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유착치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일차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치아가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전체가 다 유착이 돼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전체에서 부분 조그만하게 이런 부분만 유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아가 어느 정도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두드려 봤을 때 소리나 느낌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굉장히 느리거나 안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도 유착이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움직여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유착도 되는 경우는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충격이 있을 때 아, 빠졌다가 다시 끼운 치아에서 특히 유착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도 젊을 때 해야겠네요. 교정도.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 이제 부딪혀 가지고 앞니가 빠졌다가 다시 식립을 했다거나 해서 예. 신경 치료가 돼 있고 이 치아가 유착이 되게 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장을 하면서 그 치아는 그대로 있고 다른 치아들은 움직이니까 그 치아만 위로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아는 당연히 유착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 주변에 뼈 성장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치아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더 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예,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왼쪽 오른쪽 덧니가 다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치아 사이가 전부 벌어지면 교정할 때 원래 치아 사이가 전부 벌어지면서 교정이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덧니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치아인데요. 그 네. 치아를 내려주고 배열을 해주게 되려면 이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치아 사이를 넓혀 두고 그 다음에 이 치아들을 움직여야지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를 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치아 사이를 다 벌려가지고 배열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네. 필요한 치아 사이는 벌려가지고 움직여주고 교정을 해줄 수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그걸 또 닫아주는 그럼요. 것까지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 있어서 아마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꼭 덧니가 아니더라도 이제 치아가 배열 그냥 원래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게 교정을 시작을 하고 배열을 하기 시작하니까 공간이 생겼어요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치아가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서 맞았을 때 이렇게 있던 치아들이 펴지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은 교정 중간중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네요. 예. 네, 진료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월간 체리 지금 2호로잖아요. 네. 그래서 설날을 맞이해서 원장님이 설날 덕담 한마디 환자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처럼 이제 몸과 마음도 다 건강하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준비하셨나요, 원장님 이거? 어, 이벤트 준비하셨나요? 그래 슬슬 티가 나나요? 예. 되게 멋진 말씀이셨어요. 설날 원장님 어디 시골 가시는 계획 있으세요? 이번에는 어디 가지 않고 또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또 너무 복잡한 걸 즐기지는 않아서요. 그 시기에 어디를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향은 어디세요, 원장님? 대구입니다. 아, 대구세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2월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신학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작이 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것들, 그것들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도 지금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즐기고 계시나요?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약간 진료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2호로 촬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